최근 몇 년간 코인 광풍이라고 할 만큼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뜨거웠고 앞서 보신 것처럼 일부 의원들도 이 광풍에 뛰어들었죠. 사회정책부 강세영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 기자, 600억 원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의원들이 이 돈을 진짜 다 투자했다는 겁니까? 네, 이게 누적 금액으로 표기되면서 600억 원이라는 그 액수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게 의원 11명이 600원을 다 넣은 건 아니고 넣었다 뺐다,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를 반복한 금액을 다 합산한 게 600억 원입니다. 네. 그래도 이제 작은 액수는 아니죠. 근데 각각 600억 원이니까 합해서는 1,200억 원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산 것만 600억 원, 이제 판 것만 네. 다 평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이게 근데 적은 금액은 아닌데 또 코인이 한동안 규제 바깥에 놓이면서 투기나 검은 돈을 세탁하는 수단이라는 지적이 많았잖아요. 네. 그곳에 현역 의원들이 뛰어들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뭐 이해 충돌 문제 같은 건 없었을까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습니다. 가상자산을 거래한 3명이 유관 3위에서 소속돼 관련 입법을 심의한 사실이 이번에 확인됐는데요. 권익위는 그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상 공직자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업무를 맡으면 이걸 알리고 회피 신청을 해야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네. 바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만들거나 바꾸는 활동이 예외 대상인데요. 권익위는 의원들의 활동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다만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도 입법 과정에 업계의 로비가 없었는지를 더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참 궁금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코인 거래로 실제로 수익을 얼마나 냈습니까? 이것도 권익위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국회의원으로 다 돈을 버는 건 아니었습니다. 가장 돈을 많이 번 의원이 8,300만 원을 벌었고요. 예. 반대로 1억 5천만 원까지 잃은 의원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공직자들 재산 등록 때 반드시 가상 자산도 포함해라 이렇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12월부터요. 네. 허점은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달 14일부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등록을 의무화한 법이 시행됐는데요. 이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소득원을 모두 밝혀야 합니다. 네. 다만 가상자산이 아직 주식처럼 백지신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전히 투기나 자금 은닉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금 세탁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어느 정도는 매매 또는 백지 신탁을 하도록 하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상자산 시장은 갈수록 커지고 또 여기에 투자하는 공직자도 늘고 있는 만큼 효과적인 관리 감독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긴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 그 기간만 팔아버리면 또 모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강세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